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규입니다. 김준호입니다. 2018년 4월 7일로 펼쳐지는 4월의 둘째 주 서울 토요 방송입니다. 전반적으로 토요 방송을 편성을 보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기복마, 부진마, 혼전 경주가 많습니다. 딱히 축이 서 있는 경주가 상당히 드문 그런 하루의 경마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좀 이변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다 이제 주로 상태도 계속 주중에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주로 상태도 특히 관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이제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배당 흐름 자체도 조금은 널뛰기 배당 흐름 쪽으로 흐를 공세니까 하루로 보여지는데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부진마 편성이 너무나 많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서울 경마 주로는 불량주로 지금 함수율이 20%입니다. 근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한 주간의 경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지난달에 보면은 3월달에 이제 뭐 포화주로 불량주로가 상당히 많은 그런 주로 3월 경마였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꼭 선행마들이 불량주로 포화주로 해서 선행마들이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선임마 또 추임마들이 외곽에서 날아들어오면서 아주 많은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주로였는데 그런 측면도 조금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지금 뛰던 말들이 뛰는데 그 당시 불량주로 포화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들이 또 주르덕을 봐서 입상을 했던 마필들이 많은 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뛴 걸 보면 또 완전히 잼뱅이였어요. 그래서 자, 그런 측면도 좀 꼼꼼히 살펴가면서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 혼전 경주다 이렇게 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차분히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 10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이거 뭐 1경주는 이게 분할이 된 경주인데 출전 수는 적지만 출전수는 적은 그런 경주지만 역시 1경주도 이 마필이 뭐 딱히 강축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번마 풍문으로부터 8번마 7종 7금까지는 사실 어떤 말이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있어 보여요.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3번마 로만 블레이드는 지난 경주가 데뷔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최악의 레이스를 펼쳤다라고 평가합니다. 초반부터 선두권을 좀 공략하고 싶어서 3열 외곽을 전개하면서 결국은 몰락을 하고 말았지만 이번 경주는 좀 안쪽 게이트에 있습니다. 아주 강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마 로만 블레이드의 이번 경주는 선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뭐 3번 로만 블레이드 어쨌든 이제 요게 이제 최고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어쨌든 뭐 공백기 말하자면은 능검 이후에 거의 상당히 턴을 두고 나온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외로 빠른 정리를 돋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걸로 말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 요 한 마리 마필 현장 상태를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6번마 사이먼 프로트인데 이게 능검대 모습으로는 어쨌든 뭐 게이트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게이트 고착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초반에 이렇게 보여준 것은 없었지만 이런 말들이 발주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3월달 능검 이후에 과연 얼마큼 스타트 봉에 만전을 기했는지 그래서 스타트만 되면은 이미 이 말은 이 탄력은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기존 마들과의 싸움 속에서 탄력은 밀리지 않았던 그런 말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6번 사이먼 프루트 요거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마리 마필은 조금 보병권 마필인데 꼭 요런 타임에 싸먹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1번만 품문으로인데 사실 능검대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 마필도 주인감이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3월 9일 능검 이후에 과연 데뷔전 경주를 치르는 과정까지 근데 말 자체는 이미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상위군과의 병합훈련 때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여타의 드러난 인기 마필보다는 1번 풍문으로 그리고 6번 사이먼 프루트 전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보여줄 거름이 있는 그런 마필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3번만 로만 블레이드는 뭐 충만가버를 손색이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후차권 싸움 속에서 좀 복병권 마필 1번 6번을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1경주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경주입니다. 역시 1경주와 같은 맥락의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1경주와 같은 맥락의 경주로 보여지고 역시 축선정이 조금은 강건적인 경주로 보여지는데 축마를 어떻게 봤습니까?
뭐 주력은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까지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를 만났습니다. 실버만 울트라 미사일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 팝스트리트하고 선행 경합으로 몰락을 했었고요. 지난 경주 때는 프렌치 거리인가요? 이 마필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결과적으로 또다시 몰락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아주 뭐 강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발주 능력에서는 실버만 울트라 미사일이 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버만 울트라 미사일의 강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7번만 울트라 미사일. 어쨌든 뭐 편한 단독 선행 찬스 맞은 마필이죠.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신마 요마필 한 마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8번마 솔파랑입니다. 역시 능검대 모습을 보면 스타트에서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속과 탄력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 솔파랑 같은 경우는 여타의 마필들은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자, 어떻게 하면 이 마필은 능력 검사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걸음을 숨길까에 전전긍긍했던 말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추진 반응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었고 추진 후에 잡고 가는 사이에 기본 스피드는 분명히 보유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뭐 이 솔파랑의 신의 마필 지금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8번마 솔파랑 이 마필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이경주는 7번마 울트라 미사일 그리고 8번마 솔파랑 이 두 마필을 좀 중점적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지는 결정 경주입니다. 자, 이번 서울 삼경주는 김준호 위원의 금일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6번마 승리 플러스가 출조할 때마다 인기마로 대두되고 지금 졸전을 펼치고 있어요. 얘 단점은 고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승리 플러스는 앞에 가면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지만 따라갔을 때 보면 예측만큼 걸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또 다른 인기권의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 3번마 백두 파워란 마필인데 지난 경주 때는 백두 파워를 놓고 때렸었어요. 근데 야오로라 그간의 1300m 마방 옮기기 전에는 노려왔던 말을 뭐 1700에서 쳐다도 못 봤죠. 근데 결국은 두 마필이 들어오고 배당이 터지고 말았는데 자, 이 3번마 백두 파워라 마필은 제 추천 막권에 없습니다. 또한 제 뭐 우드마블에도 설정을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 말의 단점, 이 말의 강점 이렇게 좀 평가할까요? 저는 이번 경주는 단점을 많이 부각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마 백두 파워 배팅권을 좀 제외를 하고 공략해 볼 작정이다. 그만큼 이번 경주도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경주,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해 봤습니다. 자, 이번 서울 삼경주 인기마별 백두파워 백강의 자마죠. 그래서 또 지난 경기 변화가 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백두파워를 방송에서 김준호 의원이 공지한 거예요.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 인기만 자르고 들어가면 배당은 나오겠죠. 그래서 백두파워를 자르고 배당까지 한번 들어보는 서울 삼경주 김준호 의원의 첫 번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서울 4경주는 김준호 위원에 이어서 저는 4경주를 제가 이번 첫 번째 서울 승부처 경주를 잡았는데 역시 이번 경주 인기마 자체들 보면 다 기복들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인기마 자체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말은 그나마 여기서는 향후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한 마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말이 있네요. 이게 거기다가 마방 승부 의지까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그런 말입니다.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건 자체라든가 변화도 확실하게 온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입상권 한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은 한 자리는 차지하는데 생각보다는 인기도에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기도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4경주도 저도 역시 중배당 쪽에 좀 이상까지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최대한 불안한 인기말을 잘라드리면서 최대한 압축해서 중배당 이상까지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출전 두수도 적고 그나마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만 중에서 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김준호 의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충만은 어느 정도 서 있지 않나 저는 보여요. 생각이 되는 경주인데 변수 역시 선행 변수 같아요. 단거리 경주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주? 충만 서 있는 경주예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축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게 축인 거예요? 저는 4번 마차부차는 이번 경주는 뭐 전개로 앞뒤가 그냥 뭐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마차부차의 선전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봤습니다. 그 뭐 저마다 다 강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여기 좀 발전 기대치를 주행이 심사 때 보여주는 말은 이번만 평촌 크라운인데 얘가 지금 계속해서 질병을 앓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1000m에서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만 뭐 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7번마 에클러비티가 지난번에 1400m에 도전하면서 아예 붙들고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데뷔 전에 어찌되었든 입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3차권에 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편성, 과연 안토니오 기수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까? 지금 수많은 있는 말들이 있다고 하지만 7번마 에클러비티는 여기서 뭐 선행을 가고자 하면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7번마 에클러비티는 1000m 경주에서는 무시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번 5경주 에클러비티 상당히 고가의 말인데 사실 어떤 그런 마필의 그런 저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저희 방송에서 그때 아마 유일하게 한번 이걸 그때 추천을 해드려서 적조했던 경주에 그 당시 이게 12월 달 경주에 저는 뭐 4번마 마차부차 편승이 꽤 맞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이 마필은 어느 정도 뭐 물론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 전개 이외에도 그나마 선행마 중에서는 그나마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해서 저는 4번 마차부차를 조금 강하게 한번 노려봅니다. 자, 이번 서울 5경주는 4번마 마차부차 그리고 7번마 에클러비티 이 두 마리 마필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입니다. 뭐 거리가 1700m 거리이고 거기다가 뭐 1700m 거리이지만 대다수의 뭐 인기 마필들 자체들이 다 기복마들로 지금 이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기복 마필로 짜여져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6경주도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자, 6경주는 어떻게 봤습니까? 정말 뭐 믿을 마필 하나도 없는 부진마 편성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부진마들을 6번마 개척자가 과연 이제 1700m를 얼마나 극복할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조마방의 박윤규 조교사 그리고 아마 그 마주분께서도 이 말이 기대치가 좀 높지 않았었나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2세 때 보면 대상경주까지도 이제 욕심을 내고 출주도 했었던 말인데 이후 질병 여파 때문에 고전을 해왔던 말입니다. 정말 치명적이라 그러면 고기가 상당히 높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흙에 대한 반응도 좋지 못해서 흙을 봤을 때 보면 고갯지도 상당히 심했던 말입니다. 근데 6번마 개척자가 이제 5살짜리 다 뛰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얘가 딱 좋아진 거는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에보다는 고기가 상당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700m를 얼마나 극복해 주냐가 관건이지만 6번마 개척자는 그래도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를 보면 가장 강한 마필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뭐 거의 다 기복마라기보다는 좀 부진마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에서는 무조건 어쨌든 앞선 전기가 가장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8번마 뷰티풀 아시아가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가지고 그래도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끈기 있게 버텨냈다는 점이에요. 그 이후의 경주에서 한 번 더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어요. 선행을 잠깐 나섰다가 경합 이후에 선행을 강탈당하고 이러면서 좀 고전했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지금 편성을 보면은 8번마 뷰티풀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지금 단 한 마리도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00이라는 거리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행마들이 가장 유리한 거는 경주 여건, 조건이라고. 8번 게이트지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행을 장악하면 그렇게 뛰어난 추임마가 없기 때문에 8번의 뷰티풀 아시아의 입석하는 자리는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주로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뷰티풀 아시아는 조금 믿을 수 있는 저는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덜 팔려요. 지금 뷰티풀 아시아가 좀 덜 팔리는데 요것 좀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서울 6경주는 이렇게 공략합니다. 김준우 위원은 예전에 이제 뛰었던 그런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하면서 6번마 개척자를 좀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고, 저는 8번마 뷰티풀 아시아 요 마필을 좀 강하게 좀 노리고 들어가는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부터 상승세 마필들이 조금 지금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상승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의 이제 승군마들 신예마들이냐, 자 아니면은 강자를 틈에서 기복은 보이지만 전력을 다져는 기복마들의 싸움이냐, 요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7경주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봤습니까? 직전보다 이제 부담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가 중요하지만 저는 9번마 호크아이즈의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9번 호크 아이즈란 말은 그 호크인 자마입니다. 이게 호크인 자마인데 제가 데뷔전 초에 이제 재검받고 나왔을 때 정말 그 재검 때 보면 너무나 좋았다는데 정말 그 실전에서 보면 좀 실망감도 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알파칸을 놓고 승부를 가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레이스 추리를 하면서 예측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알파칸이 뜨지 않으면 호크아이즈가 올라오기는 조금은 쉽진 않은 경주가 될 거다. 근데 이 경주를 보면 알파칸이 뜬 게 아니라 호크아이즈가 떠버렸어요. 승부를 무빙을 떠버렸는데 뭐 지난 경주 레이스나 이번 경주 레이스 차이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크아이즈가 비록 지난번보다 부담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추유로 싸워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예, 9번판 호크아이즈 변화가 온 말이죠. 자, 저는 이번 7경주는 비록 승군전이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뚜렷하게 전력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 바로 6번과 역대 최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번 경주도 그렇게 뭐 레이스 자체는 흐름 자체는 빠르지가 않은데 뭐 기본적인 스피드는 보유한 거는 말이기 때문에 자리 선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세네 번째를 아마 따라가는 그런 3, 4번째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뭐 직전 최근 변화도 왔지만 또 거기다 부담 중력까지 덜어낸 그런 모습이고 빅타르 기수와 또 호흡이 워낙 잘 맞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 치고는 편성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승군전 편성을 워낙 잘 맞는 말이기 때문에 6번마 역대 최상 저는 이 마필을 조금 강하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7경주는 저는 좀 6번마 역대 최상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경주고 김준호 의원은 9번마 호크아이즈 이 마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경우입니다. 6번, 9번 중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8경주입니다. 혼합 4분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제가 두 번째로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예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고 뭐 거리가 1200m하고 거기다가 승군마들도 있고 뭐 기본마들도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딱 3마리 말만 공략합니다. 딱 3마리 말만 공략하겠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한 수 위의 능력마로 저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많이 은폐된 그런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그런 말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게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한방 쪽에다가 좀 두 마리 마필에다 좀 한 방을 힘을 실어드리겠고 거기에 걸맞게 또 인기만 한 마리 마필 가져가면서 딱 3마리 말만 가지고 엮어가지고 3방 안에서 배당까지 승부를 보는 그런 경주예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뭐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단거리 1200이지만 불안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능력 저평가된 마필의 복대복으로 우선 배당 쪽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인기마 한 마리를 놓고 복병마 2마리를 가져가서 딱 3마리 말만 가지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승부까지. 자, 서울 8경주는 배당까지 노리는 승부 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서울 9경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전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드러난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역시 관건은 인기마들의 선행 경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좀 관건으로 보여져요. 9경주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뭐 미라클 한센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공백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주행심사 때 치르고 나서 일주일 만에 나왔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앞으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데뷔전은 선두권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서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도 선방을 했던 말. 저는 10번만 미라클 한센은 비록 승급전에 혼합 4등급 편성을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10번만 미라클 한센은 좀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주가 이게 문제겠죠. 3번만 스타켓. 제가 이제 두 번째 경주 때 이제 노렸었고 이 유수환 기수가 있을 때 백투백하고 들어왔을 때 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경주를 보면 이 스타켓이란 말은 좋아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발주 능력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첫 주행심사 때 보면 흙을 맞을 때 완전히 개차반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흙을 안 맞고 뛰면서 지금 너무나 잘 뛰고 있거든요. 과연 이동진 기수가 아니면 미라클 한센이 아예 앞선을 무지막지하게 덮쳐버리면 스타켓하고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켓이 아직 흙을 제대로 맞고 뛴 적은 없다. 이 부분이 전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클 한센이 스타켓을 몰고 간다면 두 마필이 동반 입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금 준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점이 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나와가지고 2등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타켓도 선행을 나서줘야지만 좀 더 뛰어주는 말인데 만약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바뀌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센이 미라클 한센이 편하게 그냥 나설 수가 있는데 몰고 갈지 아니면 넘어갈지. 근데 선행마라는 것은 제가 본 여지껏 선행마들은 그렇게 뭐 페이스 그렇다고 해서 이동진이나 뭐 이혁이가 아주 기성술이 아주 뛰어난 기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마들은 경합을 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붙여놓으면은 안 내주려고 그러고 넘어서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구경주는 전개적인 측면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6번마 매니파크가 비록 이번 경주 역시 승군전에 임하는 거는 말이지만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말이 힘이 찬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거는 말입니다. 스타트 이후부터 결승선까지 시종일관적 힘으로 뛰어준 말이에요. 이게 힘으로 뛰어줬는데 초반이 조금은 약간 느렸지만 그래도 중속이 나왔었고 거기다가 3사 코너업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직선주로에서도 계속 탄력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매니파크가 이제 힘이 차오르면서 거리에 늙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3텐 맞고는 뭐 김준호 의원은 이제 몰고 가면 3텐 맞고는 가능하지 않나 그러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만 매니파크 쪽에 좀 더 저는 한번 힘을 한번 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조금 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주로 자체가 좀 빠르거나 선행만 구경주가 되면 어느 정도 주로 상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앞선이 그냥 무너지지 않고 경합을 하더라도 그냥 두 마리 마필 버텨낸다 이런 주로가 형성이 되면은 뭐 3번 9번으로 경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능력은 보유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꽂힐 수가 있겠지만 또 뭐 정상주로라든가 또 아니면 치열한 선행 경험이라면 6번만 매니파크에 한 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어쨌든 뭐 김준호 의원은 그래도 미라클 한센을 좀 더 강하게 축으로 받고 저는 그래서 6번만 매니파크가 전개상으로 이점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매니파크 쪽에 좀 더 힘을 한번 실어드린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뭐 출전 두수도 적고 거기다가 전력 차등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경주도 역시 이번 경주도 좀 변수가 있어 보이는 건 개인적으로는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 제가 승부 경주로 주장한 경주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번 경주가 김준호 의원의 두 번째 승부 경주예요. 예. 이번 경주가 총 8두의 단촐한 편성인데 일단 뭐 순발력 오피스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m이기 때문에 초반 선두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될 거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려왔던 말이 한두가 있어요. 이제는 뭐 적정거리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스를 똑같이 펼쳐도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마필을 놓고 좀 압축해서 공략해볼 작정입니다. 자, 이 10경주는 총 8두가 출주하지만 너무 인기마에 가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흔히 말하는 관리만을 하는 거예요. 김준호 의원이 그 말을 놓고 한번 승부를 본다. 이렇게 한 10경주입니다. 김준호 의원의 서울 10경주 금일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의 최대 관건 오피스 7 1400의 거리 경험도 없고 늘어난 부담 중량이 지금 대폭 늘어났는데 과연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쉬운 경주인데 만약 인정을 안 하면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 11경주 또 갇힐 것 같아요. 저는 예? 또 갇힐 것 같다고. 이게 오피세븐이란 말이 다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돌려보면 흙을 맞고 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게 주인 심사 때 뭐 별거 없었어요. 근데 데뷔전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말인데 얘는 선행이 아니라 선입으로 다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흙을 맞고 뛰었을 때는 졸전을 펼쳤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57인데 1400m예요. 지금 안쪽에 1번마 정한킹덤의 2억 기술을 갖다 앉혀놨습니다. 거기다가 외곽에 공백전이지만 6번마 스피드 오브 한세는 끌려요 말이. 그래서 여기 친친장까지 5번마 오피세군이 57 달고 1400m를 이겨낸다? 더군다나 흙을 맞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입니다. 저도 이 오피스7은 좀 그래서 검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거 오피스7 놓고 뚫려요. 뚫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피스7은 한 번쯤이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빼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빼고 하라. 근데 워낙 이제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빼고 가지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축으로 과신하지 마셔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4번마 이 티즈런 비록 지난 경주 승군전 보면 편승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1800을 소화했었단 말이었는데 티즈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서 주행이 안정감이 생기면서 전력도 신장이 되고 있고 게다가 거리 경험까지 풍부한 그런 말입니다. 1400m에서 거리 경험 자체가 풍부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뭐 4번마 티즈런이 가장 안정적인 축이 아닌가. 뭐 쌍승식은 아니더라도 복승식이 한 자리는 가장 무난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티즈런 쪽에 좀 더 힘을 한번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좀 보는 말은 없습니까, 김준호 의원은? 저 티즈런을 좀 세게 보고요. 예. 일단은 6번마 외곽의 그 성파도 느리진 않아요. 느리진 않는데 7번마 친치자도 느리지 않고. 근데 6번마 스피로그만센이란 말은 1400m 좀 강점이 있었던 말이고 이게 14주에서 옮긴 말인데요. 따라가는 선임으로도 전개를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6번마 스피로그만센이 지금 공빅전이지만 그래도 현장 컨디션을 꼭 살펴보고 싶다. 어찌 보면 한센자마 중에서 우리가 한센자마 탑핏의 아래 자마 한센이란 말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동기가 아마 이 스피릿 오브 한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피릿 오브 한센 좀 관심을 현장 컨디션은 좀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준호는 잠깐 짤막하게 언급을 했죠. 바로 성파예요. 성파 이거는 선행가면 이거 미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성파 자체가 대하시가 엄청 좋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파는 게이트에 관계가 없습니다. 게이트 자체가 1번이건 뭐 14번이건 뭐 14번 게이트라 있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대하시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맘 먹고 밀어버리면 선행 나설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성부 선행 승부를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연투협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걸음을 지금 안 가고 있는 말입니다. 양화필은. 그래서 이번 경우 신지 기수하고 가장 또 호흡이 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파가 외곽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만약에 장악을 하면은 이거 선행 스파도 무시 못하는 그런 경주고 뭐 경합구도가 이루어진다면 또 의외의 말들이 또 올 수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의 관건은 너무 오피7을 과신하지 마시고 김준호 위원은 저랑 마찬가지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4번마 티즈런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여타의 마필들을 공략을 해보셔라. 이렇게 11일 경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토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쨌든 이 토요 경마일에는 상당히 뭐 복병 마필들이 많이 지금 대두를 됐어요. 대두를 해서 그만큼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는 경주예요. 어쨌든 오전장에 주로 상태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또 주로 흐름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로 흐름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배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